새 학년이 시작되던 날의 낯선 공기 속에서 유독 한 아이에게만 시선이 머물렀던 순간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어른이 되어 겪는 계산된 만남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던,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었던 강렬한 끌림의 시작 말입니다. 우리는 어째서 그토록 서툴렀던 어린 시절의 마음을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걸까요?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선명함을 잃지 않는 감정의 첫장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집니다.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시절의 에피소드를 되짚어보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순진무구했던 마음의 떨림이 어떻게 한 개인의 감정 세계를 구축하는 첫 벽돌이 되었는지, 그 근원을 탐색하고자 합니다.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했던 그 시절, 우리 감정의 기원을 향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. 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했던 초등학교 교실은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우주와 같았습니다. 정해진 규칙과 짜인 일과 속에서 아이들의 세상은 몇 걸음이면 닿는 운동장과 네모난 교실이 전부였죠. 이처럼 한정된 무대였기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엄청난 무게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. 특히 매달 제비뽑기로 결정되던 자리 배치는 한 달의 기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. 책상 위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벌어지는 조용한 신경전, 우연히 손끝이라도 닿을 때면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던 찰나의 순간들. 그 좁은 공간과 통제된 환경은 역설적으로 여린 감정이 움트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었던 셈입니다. 복도와 교실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는 특별한 신호로 읽혔습니다. 소풍날 나란히 걷게 되는 것, 우유급식을 나눠 마시는 평범한 일상조차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으니까요. 이렇게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감정은 그 표현법 또한 지극히 조심스럽고 간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지금처럼 마음을 쉽게 표현할 길이 없던 아이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암호로 애틋함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. 정면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기에 그 설렘은 아주 미세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일부러 그 아이의 등하굣길에 시간을 맞추거나 준비물을 깜빡한 척 말을 걸 기회를 만드는 식이었죠.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교실 칠판에 그 아이의 이름과 내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지우기도 했고, 특별한 날이면 누가 주었는지 알 수 없게끔 책가방에 작은 사탕 하나를 넣어두는 것으로 온 마음을 대신했습니다. 좋아하는 아이의 실내화 주머니를 괜히 한번 툭 쳐보거나 공책 귀퉁이에 그 아이의 얼굴을 몰래 그리다 황급히 지웠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.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소박한 의식들이었죠. 이러한 우회적인 소통은 감정을 더욱 소중하고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 아이의 주변을 맴돌며 시선을 끌어보려던 어설픈 노력들. 그 모든 행동이 미숙했기에 오히려 더 진솔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. 신체 접촉이라 해봤자 가을 운동회 개주에서 바통을 주고받거나 현장 학습 가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는 정도가 전부였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은 그 어떤 강렬한 자극보다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.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시대의 짝사랑은 필연적으로 더 큰 상상력과 기다림을 동반했습니다. 그 아이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온갖 추측을 덧붙이고 밤늦도록 그 의미를 되새겼던 경험 말입니다. 어쩌면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타인의 마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을 겁니다.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침묵의 언어와 불확실성이 주는 미묘한 설렘을 배우면서 말이죠. 이 서투른 감정의 교류는 단순한 설렘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관계의 본질을 가르쳐준 최초의 실습 과정이었습니다. 그 안에는 어른들의 세계만큼이나 복잡한 미묘한 신경전과 갈등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작은 교실은 단순히 셈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최초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이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이기도 했습니다. 내가 마음에 둔 아이의 옆자리에 앉은 다른 아이를 향해 공연히 쌀쌀맞게 굴던 유치한 마음, 혹은 친구들의 놀림 속에서 오히려 내 감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듯한 묘한 안도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. 그때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감정을 원숙하고 부드럽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
그래서 종종 마음과 정반대의 행동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. 괜스레 더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떠보려 했던 미숙한 시도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기억일 겁니다. 이런 사소한 오해와 다툼, 그리고 화해의 반복은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법을 어렴풋이 익히고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자신만의 방식을 서툴게나마 만들어 나갔습니다. 이는 성인이 되어 겪게 될 무수한 관계 문제의 아주 작은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. 놀랍게도 이 미숙했던 감정의 파편들은 시간이 흘러도 소멸하지 않고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마치 책상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처럼 희미해진 기억의 자취들은 성인이 된 우리의 무의식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혹시 현재의 인간관계나 연애 방식에서 문득 어린 시절의 어떤 모습이 겹쳐 보인 적 없으신가요? 예를 들어, 현재 파트너에게 느끼는 서운함의 원인이 어린 시절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아이와 더 친하게 지낼 때 느꼈던 감정과 놀랍도록 비슷하다거나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패턴이 그 시절 수줍게 건네던 작은 선물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. 이는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. 심리적으로 인생의 초기에 맺었던 관계의 방식은 성인이 된 후 타인과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해, 초등학교 시절의 그 설레는 경험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배우고 실습했던 원형적 체험인 셈입니다. 그때 느꼈던 떨림의 크기,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, 그리고 상대의 작은 반응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그 모든 경험이 쌓여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감정의 나침반을 형성한 것이죠. 우리는 지금도 그 나침반을 무의식적으로 들여다보며 현재의 관계 속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낡은 졸업 앨범을 꺼내보며 그 시절의 얼굴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 그 순수했던 감정의 출발점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현재의 나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것입니다. 그 아이의 이름만 들어도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리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몇 번이고 운동장을 서성였던 그 간절함. 그 미숙하고 어설펐던 감정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형태의 애정이었음을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됩니다. 결국 초등학교 시절의 첫사랑은 그저 아련한 기억의 한 조각이 아닙니다. 그것은 현재의 나를 구성하는 감정의 뿌리이자 복잡한 현실에 지칠 때마다 돌아가 쉴 수 있는 마음의 원점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. 그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는